발표를 보겠는데요. 세 번째는 일자리와 주거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을 제시를 하시는지 김승재 선생님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ICT 멘토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학생들과 이제 대학생들 특히 스킨십을 통해 가지고 ICT 프로젝트나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일을 지금 정책으로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나왔고요. 일단은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서울시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울 내 구직자를 연계하는 이제 취업 기회를 제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계 불황이 조금 오래됐고, 그리고 고용시장 위축이 되었고,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채용자를 그러니까 모집을 안 하는 정도까지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됐냐면 특히 실무자들과 구직자들과의 갭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느끼는 필요한 인재와 그 다음에 청년 구직자들이 느끼는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의 갭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선배 멘토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각 대학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구직자와 그 선배 멘토와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같은 대학이거나 아니면 방금 취업을 한 대상으로, 그래서 그분들 같은 지역이거나, 그래서 스킨십을 계속 높이면서 지금 갓 이제 취업을 한 2년, 3년 차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을 구직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혜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울시 청년 230만 명으로 잡았지만 예산 같은 경우는 한 200명 대상으로 지금 잡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사업 내용은 청년 헤드헌터, 그러니까 선배 멘토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야의 지역에 아니면 같은 학교의 선배 멘토를 통해서 고용 연계 및 청년 취업 직무 역량 강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인 기업과 구직자 발굴 매칭, 업체 방문, 채용 조건 및 인재상 조사, 부합하는 그런 구직 청년을 발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직무 역량의 멘토링을 운영할 수 있고, 고용 보조 및 역량 개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멘토 같은 경우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배 멘토를 통해서 취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분에게도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직무 역량 강화 연계, 그리고 취업 경쟁력 강화 및 취업률 제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지역별의 시너지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작구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동작구에 있는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들과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회사들을 이제 지역 그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취업 고용에 관한 거는 또 이게 세수 확보가 굉장히 빨리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취업 문제와 세수 확보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합계가 대충 2억 7천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인건비로 잡아 있는 게 지금 7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만 조금 예산에 증대가 된다면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지금 현재는 한 200명에서 150명 정도로 잡았는데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역의 멘토들이나 그리고 지역의 회사들에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김승재 청년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이제 뭐 인력난을 좀 연계시켜 줄 수 있게 해결할 수 있게끔 다양한 이제 취업자를 좀 매칭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나 지금 지역 그 균형 발전 측면이나 이제 지자체에서 중심으로 하는 기업과 이제 수요를 좀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플랫폼 구축은 필요한 것으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배 멘토를 통한 고용 연계 창출은 이런 이제 네트워크를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분들과 함께 제안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 현안들을 좀 대응함에 있어가지고 또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피드백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총 3분의 전문가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이른 시간에 직접 현장에 오셨는데요. 제가 한 분씩 소개해 드릴 때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정책 전문가 영역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신 최용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송헌재 교수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자체 정책 전문가로 저희가 동양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민주 교수님 현장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을 이제 피드백을 받는 동안에 우리 오전에 지금 발표해 주신 해당 그 담당 청년분께서는 단상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단상에 나오셔서 이제 피드백을 듣고 혹시나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짜리 주거의 김승재 청년분께서 제안해 주신 정책 의제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분의 피드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먼저 송헌재 교수님의 피드백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한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본인의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 노동시장 진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안은 어떤 제안이 됐든지 지금 사회에서는 꼭 필요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여기서 제안해 주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멘토 역할을 좀 강조해서 이미 취업을 하는 선배들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물론 성공과 실패가 있었으니까 그러한 경험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취업한 이후에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 구직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면들이 있으니까 정보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준다는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하셨냐면 지역 맞춤형 어떤 지역 맞춤형 이러한 어떤 사업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미 이게 취업된 선배들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정보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같은 지역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청년들이 동작구에 사는 청년도 또 동대문구에 있는 뭐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그런 지역 제한은 두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멘토 롤 청년 헤드, 그러니까 선배 멘토를 좀 다양하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 어떤 의미에서 운이 좋냐면 내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했고 그 기업에서 부여된 직무, 그다음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의 어떤 나의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그 기업에서 이제 잘 적응을 해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막상 취업이 됐는데 내가 사전에 기대했던 것과 약간 다르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직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러니까 선배로서 취업을 했는데 취업 과정에서 그러니까 계속 뭔가 매치가 잘 돼서 그 기업에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근속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1년이나 보통 2년 안에 많은 이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직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이직을 어떤 이유로 이직을 결심하게 됐고 또 처음에 취업할 때 말고 이직할 때 이러이러한 문제를 고려했으며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고 이직한 후에 지금은 뭔가 좀 더 이런 면에서도 내가 더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발전한 것 같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청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구직을 앞두고 있는 청년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불확실하기도 하고 미래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참여자 자기개발 교육 지원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자 이런 제안을 주셨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신입 직원으로 그러니까 기업에 취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기업은 보통 요새 추세는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공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직장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입 직원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직원 취업을 시킨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기까지 훈련을 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훈련 비용을 어찌 보면은 좀 저임금으로 기업이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뭐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그 청년 입장에서는 낮은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감당해야 될 훈련 비용을 어느 정도 그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의 정당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 헤드헌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적인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멘토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구직 과정에서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금방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 이후에 뭔가 회사와 잘 매치가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이직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이직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멘토와 어떤 멘토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또 조언을 듣고 싶은 멘티들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그러니까 모든 서울시에 있는 모든 멘토들에게 멘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주 교수님의 피드백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꼼꼼하게 열심히 잘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좀 확인을 더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이게 이제 중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매칭과 관련된 일자리 미스매칭은 기존의 유사한 정책들이 있긴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중복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책을 항상 이 기획을 하실 때 사전에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피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책이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게 되면은 정책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피로도가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존의 정책에서 보완될 부분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이 일자리 미스매칭 관련된 정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책은 인과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책 수단으로 나오게 되고 그 결과는 정책 목표 달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기획안을 작성을 하실 때 추가적으로 과연 이 일자리 미스매칭이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게 왜 문제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까지 사전 조사가 되겠죠. 이제 그게 들어간다면은 좀 더 현실성 있고 풍부한 정책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피드백 말씀 감사합니다. 김승재 청년분께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아까 전에 비슷한 중복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IT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있고 미래인재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IT 분야에서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금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지원 금액 같은 경우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고용보조금 월 최대 100만 원을 얘기했던 이유는 그 보조금 같은 경우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그 회사가 다시 직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이제 4대 보험이 발생하게 되고 그 4대 보험을 내므로써 청년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저는 보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을 번다는 것에도 목표가 있지만 그 4대 보험을 들고 그 건강보험과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청년들이 최소한의 그 생활권을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100만 원을 그 구직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줘서 그것을 월급 형태로 내리는 그런 식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미스매칭 부분이나 이제 지역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에서 뭐 예를 들어 뭐 땡땡 기업에 어디에 입사를 한 사람이 강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강의 한 번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가 토로해서 만든 정책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끈끈하게 연계될 수 있는 이제 학교라던가 아니면 지역을 예로 들었던 이유가 지속적인 연락과 그 지속적인 문답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사와 학생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역에서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선후배 역할까지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후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취업이나 조금 발전적인 방향에서 고민할 수 있는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피드백 주신 부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네, 그런 것들도 고쳐서 한번 정책 제안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재 청년부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가 동료분 중에서도 지금 의견 답변을 주셨는데 이렇게 기업에서 지원하는 고용 보조금을 기업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인지 아니면 청년에게 지원되는 월급 같은 형태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이미 하셨던 걸로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